전극과 하수 처리장의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바이오 수소 생산 연구를 발표하게 될 세종과학고등학교 2학년 김세현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사회가 수소를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는 사회가 되리라고 전망하기까지 합니다. 수소 에너지는 지구의 에너지 문제와 지구 온난화 등 각종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수소는 화석 연료와 달리 지구상 어디에나 있는 무궁무진한 자연이며 동해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 에너지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소 산업이 창출하게 될 다양한 경제적 이점은 수소 산업을 더욱 매력적이게 합니다. 수소 생산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현재 96%의 수소가 메탄 계질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CO2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발생하는 법은 물을 분해하는 수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수전의 수소는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에도 가장 부합한 생산 방식이지만 인가에 주어야 할 전압이 높아 아직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도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체의 고유한 메커니즘과 기능에 주목하여 수소 생산에 있어서 효율성, 편리성,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 이용되는 수전의 수소 생산은 전극은 전기화학적으로 요구하는 전압이 매우 큽니다. 이론상으로 pH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3V의 전압이 인가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과전압을 고려하여 1.4에서 1.6V의 전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생물 분해 전지의 경우 기존 방식과 다르게 미생물들에게 아세테이트를 공급하여 다음과 같은 반응을 통해 수소를 생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론상으로 필요한 전압은 고작 0.28V로 기존의 방식보다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미생물 연료전지에 이용되는 캐소드, 즉 황원 전극의 폐끈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수소 생산 측면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미생물 분해 전지에 사용된 고가의 기금속 백극 촉매를 세포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하이드로젠화제 생체 촉매로 배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방전극의 도입을 통해 가스 발생과 미생물의 분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성능을 향상하는 방법을 도모합니다. 선행 연구에서 STM을 통해 미생물의 전류를 읽은 결과 전자 방출균이 전극으로 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미생물의 전자 전달 가능성에는 직접 전달과 간접 전달 시스템이 있습니다. 직접 전달 시스템은 미생물 표면에 있는 전도성 있는 선물을 통해 전자가 전달됩니다. 왼쪽은 실제로 미생물의 전구에 붙인 사진인데요. 실험 데이터를 통해 전자 전달 가능성이 충분함이 보고되었습니다. 저희 실험의 목적은 백금 전극을 하이드로젠화제 전극으로 대체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실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생물 분해 전지 액체 배지를 왼쪽 표에 나와 있는 조성에 따라서 제작합니다. 배지 제작 후에는 삼기성인 세균을 이용하기 위해 30분간 액체 배지의 질소 퍼징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이드로젠화제를 올릴 티타늄 나노튜브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티타늄 시트를 양극산화 기법을 이용하여 티타늄 나노튜브로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양극산화 전해질 용액을 제작한 후 아세톤, 에탄올, 증류수에 초음파 세척을 거친 티타늄 시트에 테프론 테이프를 붙여 전극을 준비합니다. 플러스 극의 티타늄 시트, 마이너스 극의 카본 페이퍼로 연결한 후 40V에서 양극산화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조, 세척, 고정 과정을 통해 후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이드로젠화제 전극은 수소에 민감하므로 하이드로젠화제 전극의 제작 과정은 글로브 박스에서 진행됩니다. 우선 시중에 구입한 하이드로젠화제 효소를 앞서 제작한 티타늄 나노튜브 전극에 감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드롭 캐스팅을 이용한 물리흡착 방식이 이용됩니다. 이것을 30분 정도 건조시킨 뒤 미생물 분해 전지 배지에서 미생물 분해 전지 배지 반응기에 넣어 셀을 조립하고 처음에 제조한 미생물 분해 전지 배지를 첨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포텐시오스탯을 이용하여 전압을 인가해 수소 생산 전류를 측정합니다. 다음은 점지 조립 과정입니다. 첫 번째 사진과 같은 구성품을 이용해 기준 전극과 함께 고정시켜 최종 제작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최민준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험 결과와 결론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창과학고등학교 1학년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저희는 연구 일정을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3일간 관련 이론을 공부하고 수소 생산 효소 정극 제작 실험을 진행한 뒤 전기화학적 분석을 하고 토의를 거쳐 결과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로 다른 세기의 전압에 대해 시간에 따른 전류 밀도를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0mV, 200mV, 400mV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400mV를 걸어야 수소가 생성된다고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 0mV와 200mV에서는 전류가 나타나지 않았고 400mV를 걸어줬을 때는 마이너스 1.6mA의 전류 밀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류가 나온다는 것은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실험해본 결과 수소가 발생함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봤을 때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초기에 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건 효소 정극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습니다. 추후 결론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과로 다른 세기의 전압에 대해 시간에 따른 수소 생성량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시간에 따라 수소가 생성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미생물 분해 전지를 이용하여 수소의 효율적인 생산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하이드로제네이즈 정극을 이용했을 때 실제로 이론값과 같은 마이너스 400mV를 인가했을 때부터 수소가 발생했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환원 전류와 수소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400mV를 미생물 분해 전지에 인가했을 때 표기값이 마이너스 1.6mA였으나 1시간 이후 전류가 급감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사용한 하이드로제네이즈가 효소 전극이기 때문에 산소 및 열에 취약해서 내구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소 전극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전자 공학 방법으로 산소 저항성이 있는 하이드로제네이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하이드로제네이즈를 이용한 미생물 분해 전지는 최소 마이너스 400mV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 이 마이너스 400mV를 태양전지로 공급할 수 있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결론까지 잘 도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제안 사항까지 나왔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해당 발표에 대해 질문 사항 있을까요? 혹시 질문 사항이 생각나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발표 마친 디지스트 10번 연구팀의 연구 소감 발표 듣도록 할 텐데요.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조교님 소감 발표에 앞서 저희 그동안 연구 쭉 진행해 주셨던 권창현, 김세현, 노현석, 최민준 학생 순으로 소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친 후에 조교님 소감도 한번 재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신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권창현입니다. 연료전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중 많이 사용되는 수소가 화석연료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수소 생산 기술에 대한 비전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각종 재미있는 장비들을 직접 사용해보지 못해 아쉽지만 혼자 해보기 어려운 연구를 수행했다는 것만으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총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세현입니다.
평소에 에너지 문제와 이 해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근 과학계에서는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지 늘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프리 URP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과학 연구를 이렇게나 구체적으로 체험해보고 알아갈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개개인 모두 잘 챙겨주시고 원리부터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후배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경남과학고등학교 2학년 노현서입니다. 이번 프리 URP 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된 점은 아쉽긴 했지만 뜻깊은 의의를 가진 연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는데 수소연료 그리고 생성 방법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교님께서도 되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더 원활한 연구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원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최민준입니다. 수소에 관심이 최근 생기게 돼서 이 주제에 신청했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수소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교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번에 수소 정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갔던 것 같고요. 그 비대면이라서 직접 실험해보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팀원들과 조교님의 많은 도움 덕분에 좋은 프로그램 경험하다 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스트 인술교수님 연구실 통합과정 김화평 학생입니다. 먼저 출장으로 인해 직접 소감을 전하지 못한 점 양해 구합니다. 이번에 프리-URP 8기에 참여하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제 연구를 학생들 시각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저 또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슈로 학교에 직접 방문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실험을 직접 못 보여주고 실제 반응기 등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쉬우나 그런 어려움 속에도 항상 열심히 참여해주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열정을 보여주어 고마웠습니다. 프리-RP 집중 연구 기간 동안 모두 고생 많았고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들도 발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